요즘 최근에 뭐 누구지? 되게 유명한 이제 외국의 스타가 자기가 너무 가난했는데 스트리퍼 일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후회 안 한다. 카디비? 카디비? 그 자발적 성매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자신이 또 명백하게 밝히는 그 너무너무 가난 때문이었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여성의 빈곤과 이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 문제에서 자발성을 어떻게 따질 거냐, 굳이 따진다면? 얼마 전에 이상한 글을 봤는데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가 안 되는 진짜 이유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보직값 하락을 막으려는 여성들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성매매를 반대하는 이유가 성매매 여성들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합법화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남성에게서 받던 혜택을 뭐 선물을 사주거나 뭐 데이트 비용을 내주거나 이런 돈으로 혜택을 받던 것들을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성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썼는데 되게 웃기는 내용이었고, 아무튼 그게 되게 어떤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고, 그리고 제목이 보직값이라고 써있는 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을 정말 상품으로 보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보는 그 습관이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남자들이 머릿속에 섹스와 강간과 성매매가 뒤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셋을 나누는 법 모를 거예요. 그런 그 감정을 교류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관계를 할 줄을 모르고 가성비를 따지면서 돈을 주고 성욕을 풀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만 그치.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매매가 여성을 남성이 구매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제하는 문화잖아요. 여성을 이렇게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비인간의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매겨서 어디에 가서 성매매를 하느냐, 얼마나 여기에 돈을 쓸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여자를 사느냐, 결혼까지 포함해서 그걸로 남성들이 계급을 짓잖아요. 그 책에 사이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신체적 조건으로 값을 매기는 그런 방식인데 뭐 나이라든지 뭐 몸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성매매도 그렇고 모든 여성이 되게 신체를 나노 단위로 쪼개서 평가받고 압박을 받잖아요. 책에 성매매 현장에는 여성은 없다, 상품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모든 여성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성매매가 존재하고, 또 성매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모든 여성이 상품화가 되는 이런 악의 순환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폴보이 이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판매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이스 당하기 위해서 차려입는 옷을 말하는데, 그 스타일이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또는 뭐 이렇게 뭐 예능 쇼에서 남성의 눈요깃거리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방송인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옷, 딱 달라붙고 약간 짧은 다리가 다 드러나는 그런 옷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산업 안에서 나온 룩인 거죠. 옛날에 어학원에서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봤는데, 여자 강사 홍보 포스터였는데 그 강사가 그런 식으로 입고서 화보를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짧은 미니스커트에 뭐 다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또 구분이 잘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들이 사실 뭐 되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산업으로부터 누구는 물론 누구는 현장에 이제 있고 누구는 어떤 그 치밀한 구조에 들어가 있겠고 뭐.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 그 외부의 사람들을 벌써 되게 외부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연예인도 비슷하고 다 너무 비슷하죠. 그 걸그룹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때 방송에서 게스트들을 세워놓는 방식도 룸사롱에서 여자들 세워놓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세트장 만들어놓은 이런 얘기들 보면 너무 그냥 다 사실은 구분이 가능한가 싶은 어떤 문화를 살고 있는 거죠. 맞아. 우리 일상 전반에 다 완전히. 포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냥 그런 문법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성매매가 된다라는 게 절대 그냥 비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판매 시장이 불패 시장이라고 어떤 그쵸. 뭐 분식집이 다 없어지고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그런 시간에도 성매매 업소만은 살아남는. 늘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 산업을 여성을 어떻게 파는 없앨 것이. 수 있지?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게 불법인데 응. 정말 많은 거야. 응. 찌라시가 길바닥에 그치. 막 뿌려져 있고 그냥 길 가다가 막 장미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치. 안 안 잡는 단속을 거지. 왜 안 하지? 불법인데 응. 그냥 계속 궁금해만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았던 거대 권력, 공권력하고도 많이 결탁이 되어 있고 다 남자니까. 이 산업이에요. 엄청 큰 산업인데 남성이 독점한 산업이잖아요. 이 자금이 세상에 떠도는 자금 중에 너무너무 큰 비율이 완전히 남성의 손에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어쨌든 그게 뭐 규모가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자원이라고 쳤을 때 이 사회에서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남자들은 지금 벌써 대기업급이 될 수 있다더라 하면서 여자들 그걸 기획하는 남자들이 전혀 인격이나 뭐난 생각 안 하고 이 어떤 재화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걸 포획하면 재화가 이제 불어난다라는 방식의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들은 또 한편으로 그 산업에 종사한 적도 없으면서도 이미 돈을 어떻게 벌까 했을 때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는 이 돈에 접근하는 그 경로 자체가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다는 게 정말 모두가 가지고 되는 악영향인 거죠. 이 구조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이 실제로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소를 당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임신 중지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을 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성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경로들이 너무 쉽게 즐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 자체가 여성에게 적고 남성한테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더라 하는 게 이미 이 성매매라는 구조 위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9쪽에 시장의 관점에서 한국의 성매매는 수요도 많지만 경쟁도 어마어마하다. 돈이 된다고 하니 거대 조폭 조직부터 동네 건달들까지 모였다 하면 도모하는 게 성매매 영업이다. 강남의 풀살롱 몇 개 정도를 유지할 자본이면 단속도 업주의 손안에 있다. 이런 알선업주 포주들을 성매매를 합법화한 사회에서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미국 뭐 이런 곳에서는 이들을 성공한 사업가로서 대우한다는 점이에요. 이 여성들을 판매하고 그로서 돈을 번 이 포주들을.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성접대하고 받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성접대하고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비리 뭐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성매매를 하고 그런 서사를 정말 많이 접했어요. 영화나 이런 걸로. 이게 절대 허구가 아니고 정말 현실이다라는 게 책에 나오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영화 같은 데서 너무 많이 봐서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묻어져 있구나라는 걸 또 보면서 깨달았어요. 네. 너무 재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되게 남성적인 문법을 가진 이 말도 싫다. 남성적인 문법을 가진 그런 쓰냐고. 알탕 영화에서 그들의 그 친목과 그 뜨르르함과 뭐 그런 거를 과시하는 자리에서 진짜 맞아. 여성을 설치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딱 보여주는데 그거 자체도 그런 재현 방식 자체도 되게 불감증의 증거이고 굉장히 남성적인. 엠번방 얘기가 나와서 좀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말하자면 바뀌어온 어떤 형태고, 사실 생각해보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계가 변했는데 당연히 이런 산업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텐데 좀 몰랐던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성판매와는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여성들한테는 이 취약성 때문에 성판매를 하게 되고 또 성판매 했다는 사실 자체도 좀 일종의 취약성이 되고 남성들이 하도 성매매를 많이 하니까 남성들끼리는 알고 있는 은어라든지 업소명만 말해도 막 맞아. 지들끼리 막 통하고 알아먹죠. 막 유머로 통하고 막 이러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모르고. 거지. 그치 뭐 어두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겠지 뭐 이런 거라거나 뭐 연대해야겠 고통받는 여성이 있으니 연대해야겠지 이런 것도 맞지만 그거 플러스 아니 세상에 말하자면 돈의 규모 중에 굉장히 큰 돈이 흐르는 것과 관련된 단어나 표현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눈앞에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연루가 돼 있으니까. 눈앞에서 많은 걸 놓치는 게 되겠죠. 여기 책의 다른 나라의 사례들, 여러 법을 선택한 사례들과 그 추후의 결과들도 나와 있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통찰을 주니까 한 번씩 같이 음지화 성매매를 불법화하면 음지화돼서 단속이 더 단속이 어렵다. 어렵다. 단속 안 근데 하잖아. 그게 정말 모순인 거는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의 대상이면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양지화 시키겠으면 그거를 뭐 합법화를 어떻게 시키는 말이 안 되는 소린데 그냥 잡지 않겠다는 그냥 변명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눈먼 헛소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화가 되고 특히 정책적인 논의를 하는 막 전문가랍시고 모여서 논하는 자리에서 이 층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한꺼번만 벗겨보면 진짜 뭔 소리야 싶은 것들인 거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읽읍시다. 읽읍시다. 갑자기.